네, 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카카오 서비스 이용하셨던 분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이것을 이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있는 전기실에서 화재가 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등 기반 서비스를 상당 시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성행코도 주말에 상당히 불편했죠. 예. 상당히 이번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이 SNS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런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옵니다. 네,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 화재 때문에 상당히 좀 장애를 일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이 좀 이용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홍경표 기자와 파일을 주고받지 못해서 저희가 네. 이제 메일 주소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했던 일도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뭐 플랫폼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 뭐 전반에 타격을 입은 것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카카오의 어떤 문어발식 확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이런 점까지 겹치면서 네. 상당히 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홍경표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카카오톡은 이제 월간 사용자가 4,750만 명에 달하는 이제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티 등 서비스가 또 목통이 됐고요. 15일 오후 3시경 발생한 화재 이후 아직도 뭐 쓰시는 사용자분은 아시겠지만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업무를 보는데 제대로 카톡이 또 잘 네. 관련 서비스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이에 이제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거나 카카오 서비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손해배상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근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입주를 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화재로 검색과 뉴스, 쇼핑 라이브 등 관련 서비스 등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해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취약점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됐죠.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큰 공룡 기업들이 계열사를 빠르게 늘리면서 예. 그만큼 서비스에는 치중하지 못했다. 그만큼 뭐 좀 방기한 게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나올 만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플랫폼 기업의 먹통 대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렇죠. 10년 전에 LG CNS의 전력 장애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불통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이때도 데이터 센터를 분산 배치하는 등 이제 대책을 이제 내놨지만 여전히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서비스 관리나 위기 대응 능력이 제자리인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국내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제 기업 규모를 빠르게 키웠는데 돈벌이에만 이제 치중하고 투자는 안전 투자엔 뒷전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코스피 시총 10위에 지금 카카오가 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백업 체계와 지난 장애 대응에 취약점을 나타낸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반복된 이유가 이제 돈이 되는 사업에만 이제 좀 치중을 하고 이제 뭐 안전성이라던가 보안 이런 건 사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거든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투자에 오히려 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워낙에 방대하게 우리 생활을 또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비스 장애 하나여도 이렇게 네트워크 일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네. 문어발식 확장률을 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정감사에도 이 점이 상당히 질타를 받았어요. 뭐 비판을 받은 건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으로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이제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이제 과거 대기업이 자행했던 골목 상권 침해와 이제 묻지마 확장으로 이제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 이번 국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이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예. 이제 기업 집단 네이버의 내부 거래 금액은 지난해 약 1조 1,503억 원으로 2017년에 약 2.3배에 달합니다. 네이버의 내부 거래는 2018년 5,930억 원, 2019년 6,958억 원, 2020년 9,046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우상향했는데요. 네.
카카오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금액은 이제 지난해 약 1조 4,69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7배 이상 늘었어요. 네. 이제 카카오의 내부 거래 규모는 2018년 3,142억 원, 2019년 5,666억 원, 예. 2020년 7,938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지난해는 1년 전보다 85% 급증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 내부 거래 규모가 커진다는 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가 궁금한 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시장 경제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생략되고 내부 계열사에서 진행된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게 해석을 해보자면 예. 이제 계열사가 내부 거래 규모가 급증한 거는 이제 문어발식 경영에 따른 이제 계열사 수 급증 때문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 수를 보면은 이제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는 2018년 72개에서 네. 올해 136개로 늘었고요. 네이버 계열사는 45개에서 올해 54개로 증가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좀 더 많죠. 네. 그 윤창현 의원은 플랫폼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확장성과 묶어두기, 락업 효과가 있다며 이제 플랫폼 기업의 계열사 확장과 내부 거래 확대는 일반 기업보다 더 우려된다. 락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계열사가 내부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정 기업 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사업 영역이 과도하게 넓어지고 내부 거래가 확대하는 흐름은 이제 경쟁 촉진과 상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금융 분야에도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성혜권님 혹시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페이 이런 걸 사용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좀 아날로그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최근에 이제 시작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는데 예. 왜 이제 사용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일상에 스며드는구나라는 걸 최근에 좀 체감하게 됐어요.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편리하잖아요. 네네. 이 편의성과 이제 락업 효과를 무기로 이제 금융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리스크와 문제점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제 네이버 금융 분야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라인 파이낸셜 플러스의 내부 거래액은 지난해 1,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40% 증가했고요. 네. 근데 카카오도 금융 계열사들 내부 거래액이 급증했습니다. 뭐 자주 쓰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증권의 내부 거래액은 네. 지난해 1,588억 원이었는데 한 해 만에 61%가 늘었습니다. 뭐 엄청난 많이 장악력이죠. 늘었네요. 네네. 네. 이에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제 각각 포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대량으로 워낙 뭐 4천만 명 이상이 쓰다 보니까 네네. 대량으로 수집하다 보니 이런 정보가 부당하게 내부 거래에 활용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빅테크의 지배적 기능이 확장하는 만큼 네. 이제 금융 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제 기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네. 이제 빅테크들이 자회사의 상품을 몰아주거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느 특정한 기업이 네. 불특정 다수의 이 정보를 이렇게 많이 보유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독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고 네. 이제 과거에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지난해에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예.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뭐 네네. 기억하시긴 모르겠지만 개선의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 대표가 나와서 이제. 네네. 근데 오히려 올해는 계열사가 늘면서 이 같은 선언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이제 보험사에도 진출한 거죠. 손해보험을 내서 국내 빅테크 기업 최초로 보험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요.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업 중개 플랫폼인 이제 화물마당 지분을 인수해서 물류 사업 진출에 나서면서 이제 기존 시장 잠식을 하면서 빨대 꼽기에 나선 거 아니냐, 대기업이. 예. 나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 화재도 발생하면서 정작 플랫폼의 기본인 안정성은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비판을 하는데도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정책을 바꾸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인지 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포털과 이제 메신저라는 이제 막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네.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이제 빅테크 기업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주가 하락이 보인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고요. 네. 이제 시장에서 이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매도하면서 재평가에 나선 거죠. 빅테크 네. 기업에 대한.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주가도 이제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은 올해 63조 원 네, 가까이 넘게 증발했고요. 네. 네이버 주가는 지난해 말 37만 8,500원에서 14일 16만 5,500억 원으로 네. 56% 하락했고요. 반토막이 더 났네요. 네, 이제 네. 카카오 주가도 11만 2,500원에서 5만 1,400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제 뭐 전일 14일에는 이제 바닥이란 심리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아니다. 뭐 이런 오늘도 그렇겠어요. 네, 오늘 이번 주말간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가 이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또 예상이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오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카카오 자회사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장만 했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대박을 쳤던 그렇죠. 과거라는 네. 좀 달리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요. 네네. 이제 카카오의 경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등의 흔히 말해 쪼개기 상장에 따른 IPO 성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뛰면서 예. 이제 모회사의 어떤 그 재평가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긴축으로 유동성이 흡수되자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 성장 기대로 성장주들이 보통 그렇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IT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이제 최근에 보면 버블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버블 붕괴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열사 주가 부양으로 상승했던 카카오 주가가 또 타격을 받는 모습으로 이제 악순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제 시장 신뢰도도 문제가 됐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후 이제 한 달 만에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 이제 900억 원 어치를 팔아가지고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고요. 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상장사 경영진의 대량 매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이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요. 경영진도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럼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러니까요.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적 신뢰도에 대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주가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의 영업이익 중 60%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온 하트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네. 지탄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주주들의 반발과 또 증시가 최근에 안 좋아지면서 IPO를 철회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카카오 주가 하락을 놓고 보면 그 배경이 상당히 전형적이에요.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자회사를 하면서 몸집 늘리기를 하면서 모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알짜배기를 빼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늘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진이 소유한 예.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해서 나머지 기존 일반 투자자들을 좀 황당하게 만든다는 거. 예. 이런 문제 주주들이 화가 날 만한 거예요, 사실.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어떤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IT 쌍도 맞췄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이제 성장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독과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내 사업 진출, 이후 적극적 계열사 상장 전략이 이제는 네. 이제 또 국내 시장도 포화 상태고, 이제 IPO도 이제 얼어붙었고, 거기다 정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네. 지속하지 않다는 이제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성장세를 보시면 올해 3분기 카카오의 분기 매출 전망은 1조 9,1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는데 네. 그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카카오의 분기 매출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3분기 기준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9년 31%, 2020년 41%, 지난해 58%거든요. 이게 사실 코로나19 이제 확산했던 비대면 이제 IT 수요 증가로 꾸준히 높아지긴 했는데 네. 이제 성장주는 사실상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건 치명적 요소입니다. 네. 거기다 네이버도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네이버 영업이익률 이런 이제 꾸준히 하락세에 있고요. 이제 올해 3분기에는 매출 증가세 둔화와 이제 비용이 늘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 역대 최저 수준인
10.7%를 기록할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수혜를 입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긴축, 광고와 전자 상거래 성장 둔화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증권가에서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한국 시장, 국내 시장에서만 몸집을 더 키우려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외 시장으로 이게 진출을 하려니까 그건 뭐 상당히 난관이 많잖아요. 또. 어렵죠. 어렵죠. 돌파구가 과연 뭐겠습니까? 네, 이제 네이버의 경우 이제 기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광고와 커머스가 핵심 사업이죠. 네. 이외에 이제 웹툰 등 컨텐츠와 핀테크 사업을 중심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비욘드 모바일, 비욘드 코리아를 이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고 네. 헬스케어와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등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선정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네. 일본을 거점으로 해외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신사업 추진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예. 이제 국내의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IT 공룡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해외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네. 네이버의 경우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2조 3천억 원을 들여 북미 최대 패션 커뮤니티 포시마크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네. 근데 이게 미국 기업의 인수가 단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고 지나치게 고가에 인수했다는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급락했잖아요. 네. 또 그래서 악재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일부 네이버 임원이 포시마크 인수 발표를 앞두고 네. 가지고 있던 일부 지분을 또 처분했어요. 이게 내부자죠. 뭐. 내부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 이거, 도덕적 예. 해이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는 당연하죠. 네,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문어발 논란이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지아요가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최소한 네이버 대표는 뭐 소상공인과 창작자의 글로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올해 초죠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요. 네. 이제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 창작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네.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이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또 카카오는 전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단골 시장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또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또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감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제 기존 제도를 좀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거 네이버 카카오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을 늘리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 의결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네.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 의결이란 이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네.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네. 사실상 자구책인 거죠. 네. 이제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자구책을 마련할 테니 법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 카카오를 대상으로 동의 의견을 확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승재 의원이 이제 이번에 지적하기로는 동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300억 원을 네이버가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고 카카오가 피해 구제 기금 등을 회사 경쟁력 강화에 썼다. 이 돈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은태 카카오 각자 대표는 국감장에서 동의 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밝히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의결에 따른 피해자 구제 이걸 꼼수를 피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죠? 뭐 그야말로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벗고 뭐 몸집을 키울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이슈 저희 오늘 홍경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이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경제 언박싱 잘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